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뉴스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섬마을을 순회하는 병원선의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물려 부산에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송금 현장을 신고한 주민들의 결정적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변수입니다. 직격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섬마을을 순회하는 병원선의 운행도 재개됐습니다. 최근 문이 활짝 열린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의료진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서윤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병원선입니다. 이 배는 잠시 후 제 뒤로 보이는 사천의 작은 섬, 저도에 도착합니다. 선장의 안내 방송이 섬마을에 울려 퍼지고 지금 마을회관에서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큰 배라 접안이 힘들자 보조정이 의료진을 실어 나릅니다. 최근 다시 문을 연 마을회관에 방별로 내과와 치과, 한방과 진료실이 마련됩니다. 주민들은 마치 손주를 만난 듯 의료진을 반깁니다.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앉았다 일어나기 좀 아프고. 의료진 7명과 진료시설을 갖추고 보건진료소가 없는 경남의 49개 섬을 매월 찾아가던 무리의 작은 병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거의 절반 가까이 운행이 중단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이달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작년에는 안 왔는데 안 오고 이제 약만 이제 올 때도 있고 그랬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병원선이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다려주고 반갑고 좋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직접 찾아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건강도 돌봅니다. 코물기지 말고. 저희가 감기약 좀 챙겨왔거든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병원선을 이용한 섬 주민은 14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도 완화되었고 앞으로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어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연애의 봄날처럼 섬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병원선이 다시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탈원전 폐기입니다. 하지만 원전을 운영하려면 고준위 방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부산에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파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이어 3번 과제로 제시해 무게를 뒀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중단된 원전 건설 공사는 재개하고 수명 만료가 임박한 원전도 계속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에는 10기입니다만 18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원전 이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수조 포화 시기는 앞당겨집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이 방패물 처리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 절차와 방식, 일정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논란 속에 발의된 특별법은 원전 부지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일단 저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산을 방패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샀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총리실 내 전담 조직이 핵 폐기물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산업부는 최근 고리와 한빛 원전에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원전 밀집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맞지가 않는데 건식 저장 시설까지 이제 해서 영구 핵 처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게다가 일부 원전업계는 월성원전 사례를 들며 특별법 없이 기존 법령으로도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에 우려가 커집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비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mm 미만의 적은 양이 오겠고요. 이 비는 아침이 지나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우리 지역의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면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2도, 진주 11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2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나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가끔 많이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1도, 밀양 13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2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9도, 산청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합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 현장을 주민들이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해서 검거한 사건이 일주일 사이 2건이나 발생해 화제입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신고자 2명 모두 현금을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는 것이 수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용주 기자입니다. 상가 안에 들어온 한 남성이 ATM기 앞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고 ATM기 앞에 서 있던 흰 모자를 쓴 남성을 연행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 박상우 씨가 신고했습니다. 박 씨는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1,000만 원 현금 다발을 쪼개서 송금하는 게 수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봤고 이걸로 인해서 누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 피해를 뭐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신고 하나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울주군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1명이 붙잡혔습니다. 40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일을 마치고 은행을 찾았다가 112에 신고한 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는데 대포 통장으로 전달한 피해 금액이 무려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시 권한을 불문하고 최인접 순찰차를 2세대 이상 출동시켜 현장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검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의심스러운 현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하루 2만 명 넘게 나오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 3천 명대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여전히 변수인데요. 박인수 경상남도 감염병 관리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확진자가 2만 명, 3만 명, 최대 4만 명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1,0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어떻습니까? 지난 3월 16일 도내 1일 최대 확진자 수가 44,528명이었고 현재는 발생 유행 정점을 지나서 7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일평균 2,633명으로 최다 확진자 발생 대비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확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7로 4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현재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병상 가동률도 3월 4주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5월 4일 0시 기준 우리 도내 보유 병상은 958병상이고 현재 223병상을 사용 중입니다.
네, 확진자가 확실히 많이 줄긴 줄었네요. 그러면 이제 일상 회복도 사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쯤에 우리 단계적 일상 회복했다가 사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철회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미국에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이 변이와 유전자 재조합 변이가 지난달 국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특성이 일상 회복과 의료 대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은 2%였고 델타 바이러스는 1%인 반면에 오미크론의 경우 치명률이 0.16%까지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추세로 볼 때는 전파력은 더 강할지는 몰라도 치명률은 더 낮은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료 보건 체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한창일 때 사실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진료를 못 받으셨던 그런 분들 계셨는데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 관련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 2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재택 치료자 중에서 외래로 대면 진료를 받고자 원할 때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가 도내에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은 5월 현재에는 463개소까지 대폭 확대해서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2급으로 조정되어서 5월 22일까지 4주 정도 이행기를 갖습니다. 이행기 이후에는 현재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어서 중등증 병상의 격리 치료에서 일반 격리 치료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외래진료센터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백신이셨어요. 1차, 2차, 이제 3차, 4차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3차 접종률은 1, 2차에 비해서 낮고 4차까지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2차 접종률에 비해서 3차 접종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률은 87.8%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6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해서 델타 변이 유행이 일시 주춤했고 올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발생률이 낮아서 중증화율과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이번 4차 접종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중증화나 사망 예방 효과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4차 접종의 효과로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4주 후에는 감염은 2배, 중증은 3.5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2년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 연수가 오늘 오후 1시 20분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립니다. 고성군 어르신 인질 신체 강화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 2시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제19회 학산 김성률 장사배 전국장사 씨름대회가 오늘 오전 9시 진해 문화센터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오감만족 K디저트 전문가 양성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경남 농업기술원 농촌생활문화관에서 열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일부 레미콘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김해와 양산, 진해를 포함한 부산지회 소속 레미콘 기사들이 제시한 운송료 35%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부터 레미콘 운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단협의 진행 중인 경남 동부권 레미콘 분해들도 운송료 인상안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울경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업체 24개로 꾸려진 부울경 철콘 연합회는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 요구에 원청업체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밤사이 경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2,782명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895명, 김해 462명, 진주 342명, 양산 271명, 통영 119명, 사천 106명 등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3명이 발생했고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19.8%, 4차 접종률은 5.4%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기준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4건은 서면 경고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발 유형별로 보면 기부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과 집회 모임 이용, 허위사실 공표, 선거 여론조사 등이었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청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20여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형문화재 지정 전통 불꽃놀이 제29회 하만 낙화놀이가 석가탄신일인 어제 하만 무진정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하만 낙화놀이 보존회가 주관하는 낙화놀이는 하만 화천 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낙화 점화식과 대금 연주를 비롯한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남해 금산 보리암 인근에 자생하는 줄사철 나무를 도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나무 높이 3.8m의 이 나무는 외줄기 독립수로 자라고 있어 국내에선 희귀한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150년 동안 바위에 의지해 생육해왔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창원시가 오늘부터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에 대한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급 질서 교란,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불법 중개 행위 등입니다. 지난달 27일 1,779가구의 당첨자를 발표한 이 아파트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돼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제2회 교육공무직원 12개 직종에 306명을 채용합니다. 직종별 채용 인원은 교육행정원 25명, 돌봄 전담사 38명, 조리사 28명, 조리실무사 176명, 특수통학차량 보호 탑승자 7명 등입니다. 원서 제출 기한은 오늘부터 사흘간으로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가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52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개막부터 공예 특별전 등의 전시 영상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통영 오강대와 현대무용의 컬래버 퍼포먼스 등의 폐막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통영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트리엔날레는 1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진주시가 결혼 정년기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다음 달 11일 개최 예정인 제15회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가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진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통해서 모두 9쌍의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 야생차 축제 차 품평회에서 올해 좋은 차 14점이 선정됐습니다. 차의 외형과 찬물색, 향기, 맛, 우린잎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한 품평회에서
고려다원과 해림농원, 선돌마을이 녹차 부문 금상을 차지했고 옥선명차는 발효차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가 오는 13일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창원시는 마산 해양신도시 외곽 호안 산책길 3.2km의 공사가 완료되고 신도시에 뿌려둔 유채꽃이 곧 개화해 청보리밭과 함께 조성됨에 따라 오는 13일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